자, 한번 엿먹어봐. 이렇게 이제 일본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양아치 짓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긴급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서 이들 산업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품 소재인 세 가지 소재를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한국의 그 삼성전자라든지 SK와 같은 이런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기업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던 품목을 일본 정부가 허가를, 사전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전 허가를 받고 수출하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뒤끝 아니냐, 그리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7월에 있습니다. 이 참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로서는 일본 이제 개헌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참의원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기겠다라는 이제 이 속내가 깔린, 그렇게 해서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그 보복 조치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 기업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히 있겠지만, 길게 보면 일본의 이런 부품 소재 산업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혀서 이 자충수가 되는 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때리기 힘들고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북한은 어렵냐? 사실은 일본이 그동안 이제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주로 활용한 것은 이른바 일본판 북풍이었습니다. 즉 이른바 북조선이 미사일을 쐈다, 이런 이제 북한과 관련한 그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이제 소재들을 활용해서 이 선거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남북미 삼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이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갑작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해 무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북한을 때리는 이슈를 내지는 못하고 남한을 겨냥해서 이제 이 공격을 한 셈인데요. 자, 이런 이제 공격을 하는 배경은 사실은 자민당 내에 아주 과거사를 반성하지도 않고 또 상대를 인정하지도 않고 이 극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라고 하는 이 자민당 내에 분파가 있습니다. 이 분파의 이름이 일본회의라는 이 분파인데요. 이 일본회의라는 분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비열한 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일삼고 있는 거죠. 이 보복 조치를 내놓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에 그 일본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의 무례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무표정한 상태로 8조 정도 악수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이 문재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는데요. 정말 무례한 조치라고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사안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파의 그런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짓을 이제 계속 하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거고요. 이런 이제 이번에 수출 보복 조치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이 소재 산업이냐? 국내 몇 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 산업이 재편돼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반도체 경기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상 하락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또 그 때문에 이제 이 자한당 쪽에 비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가라앉고 있는 반도체 경기에다가 더 이제 세기를 박는 심산으로, 자, 니네들 반도체 경기 어렵지? 우리 소재 공급 안 하면 니네들 반도체 생산하는데 훨씬 더 타격 입을 걸?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나름대로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셈인데요. 참 비열하고 아주 치졸한 이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정부가 그 한국에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그 소재들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재들은요, 국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한 70%에서 90% 정도를 이런 일본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소재 산업들,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품목이라는 거죠. 소재들은 뭐 작은 소재 하나지만 이런 소재 하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반도체 전 생산 공정 자체에 이제 차질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뭐 일본 정부로서는 자 한번 엿먹어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급수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성능이나 효율 또 가격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당장 일본 소재 부품 산업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무제한 갈 수 있느냐 또 그러면서 한국만 피를 보겠느냐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일단 그 국내 업체들이 이런 소재 부분에 관한 그 비축 물량을 갖고 있고요. 이 2, 3개월 안에 나름 다른 뭐 수입선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뭐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키우지 못했던 관련 분야의 이 국내 소재 산업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일본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한 6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 두 업체에다가 공급하지 않으면 뭐 일본의 도시바 같은데 공급을 해서 얼마나 물량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일본의 소재 산업들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다른 수입선을 찾고 또 국내 이런 그 소재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 특히 또 한국 정부도 이번에 이 경각심을 가지고 뭐 상당한 지원을 이제 쏟아붓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한국 정부가 만약 이제 길어진다면 한국 정부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일본의 관광 산업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가장 많이 찾은 나라가 바로 한국 방문객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이걸 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한국 뭐 관광객들이 민족 감정에 의해서든 또 한편으로는 간접적인 어떤 규제들을 통해서 일본에 가지 않는다. 일본도 큰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우리가 뭐 품격이 있는 나라로서 이렇게 이제 일본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양아치 짓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이런 그 조치는 길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흐름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당장 뭐 오늘 그 월요일인데요. 이 발표가 있고 난 첫 주식 거래일에 국내 주식시장하고 일본의 그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본의 소재 산업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이 뭐 소재 부품주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을 것 아니냐, 수혜를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 때문인지 반도체 관련주 이런 소재 관련주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동진 세미캠 9.95%포인트 올랐고요. BH 7.79% 올랐고요. 유진테크, 인터플렉스, 네페스, 신소재 뭐 이런 업체들 다 5%에서 7%씩 올랐습니다. 반면에 일본 업체들 간토 덴카 코교 컴퍼니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2.93% 일본 소재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JSR 이라는 데는 마이너스 2.76%포인트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 케미카 코퍼레이션이라는 데는 마이너스 2.43%포인트 떨어졌네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본이 결코 자기네들한테 꼭 유리한 것만 한 짓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금 이제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지금 WTO에 이제 제소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자기네들 선거를 앞두고 일본 자민당 내에 일본 회의라는 아주 이제 이
이 아주 비열한 양아치 무리들이 이번에 보복 조치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한국 그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산업에 분명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본의 소재 부품 업체들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한국 정부가 WTO에 제소할 수 있고, 또 뭐 한국 뭐 관광객들이 일본 방문을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뭐 이런 방향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좀 더 품격 있게 분명히 대응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본의 양아치 짓은 총선을 겨냥한, 그리고 북한을 때릴 수 없어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인데요. 이것이 선거 이후에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것이 일본 정부가 노리는 이 자기네들만 유리하고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초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 정부가 현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이참에 한국 정부 또 한국 관련 산업들은 일본에 뒤떨어져 있던 한국의 소재 산업들을 확실히 키워서 일본 소재 산업들을 아주 엿먹이는 그런 이제 계기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제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